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드라마 주몽. 오연순의 주몽의 어머니입니다. 화백녀라고 합니다. 이름은 유화. 그리고 오른쪽이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입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게 주몽입니다. 이 주몽이 기원전 37년 북부여를 떠나서 고구려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구려가 서기 666년에 멸망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년입니까? 고구려는 700년입니다. 700년.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떤 자가 고구려 역사는 900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기록에는 700년이잖아. 근데 어떻게 900년이 될 수가 있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 어떤 자가 누구냐면요. 이놈입니다. 서기 668년 당고종 때입니다. 관료였던 가원충이라는 자가 이제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당고종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고종님, 고구려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 예전에 선제께서 당태종을 말하는 겁니다. 선제께서 이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대패를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고구려가 틈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야. 근데 이번에 틀리다. 왜냐? 고구려 비기라는 책이 있답니다. 고구려 비기. 이 비기에 900년이 되기 전에 마땅히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이 고구려 비기에. 근데 이 고구려 비기란 책이 당나라에 있었던 책인지 아니면 고구려에 있었던 책을 이 가원충이라는 놈이 가지고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 속에 고구려는 900년 되기 전에 망한다고 나와 있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고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번에 공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가원충이라는 애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서 고시가, 그러니까 고구려 주몽이 나라를 열 때 고시로서 이제 왕성을 삼았잖아. 고시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웠대. 한나라 언제야? 물론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웠지. 주몽이 고구려를 연 게 기원전 37년이니까 그때까지 한나라가 있었잖아. 근데 좀 이상한 게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900년이 되었대. 그렇다면은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나라를 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고시가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그잖아요. 900년이 됐으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고구려 멸망은 666년이야. 그러면 기원전 한 210년, 기원전 210년에 고구려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야? 한나라가 등장할 때 아니야. 기원전 209년에 한나라가 등장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고구려가 있었다는 거지. 와, 이 말이 사실일까? 아니, 가원충이가 분석한 거잖아. 이 고구려 비기에 있는 900년이라는 거를 가원충이가 분석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가원충이가 제대로 분석했을까? 자, 보자고요. 가원충이가 생각하는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고구려가 있었다. 고구려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 고구려라는 종족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보세요. 한서지리지 현도군 쪽을 보시자고요. 현도군은 한무제, 기원전 한 140년경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나라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곳에 4군을 둡니다. 그 4군 중에 하나가 현도군입니다. 그 현도군에 속현이 있는데 고구려현이라고 합니다. 고구려현.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도에 위만조선이 무너졌을 때 그 위만조선 인근에 고구려족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네. 근데 이거를 그 후한말의 관료였던 응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소라고도 하죠. 응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고구려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옛 진번조선, 예맥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맥조.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예맥조선은 뭐냐? 호다? 그냥 오랑캐라는 거지.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 옛 구려족은 호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현에 대해서 주석을 단 거잖아. 그러면 옛 구려족이 호였어. 근데 이 호가 옛 진번조선의 호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려족의 전신은 누구냐? 바로 예맥족을 말하는 거야. 예맥조선.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려족의 전신은 예맥족, 예맥조선족이라는 거야. 지도를 잠깐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방송했으니까 예맥조선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야. 위치는 어디 있냐? 지금의 나나, 동쪽, 대능아, 이남, 여기가 예맥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던 예맥조선을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도에 무너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4군을 둔 거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현도군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 때의 어떤 학자들의 어떤 인식은 이 구려족은 바로 이 예맥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나라 때 학자들, 관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야. 한서왕망전에도 나옵니다. 서기 12년에 이제 고구려 후 추 아시죠? 구려족 추가 이제 추한테 한나라가 왕망이 야 군대를 좀 보내 흉노족을 좀 치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준 거야. 고구려 후 추가. 근데 이 고구려 후 추가 보낸 이 군대들이 도망간 거야. 아니 흉노족하고 싸우고 싶겠냐고. 그래 도망갔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후 추한테 죄를 물게 되면은 그들이 배반할까 두렵대잖아. 그리고
부여의 족속들 가운데 반드시 부와 내동하는 자가 있을 것. 이건 뭐야? 서기 12년입니다. 그때 부여가 있었잖아. 고구려도 있을 때고. 근데 이 구려족 뭐라 그랬습니까? 앞전에서 예맥족들을 구려족인 거야. 예맥족이 구려족인 거야. 아시겠죠? 그 예맥족들이 여기 살다가 이제 그 왕망 정권한테 빌붙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왕망한테 이런 진언을 한 사람이 이제 어무입니다. 어무라는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흉노를 이기지 못한 상황인데 부여와 예맥 나오잖아. 예맥이 바로 구려족인 거야. 구려족. 이 둘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거는 큰 우환입니다. 왕망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구려족의 전신은 예맥족인 거야. 그리고 삼국지 유지 동의전 고구려전에도 나옵니다. 구려족이 나라를 세울 때 대수의 의지에서 거주했다? 아니 무슨 나라를 세웠는데 거주를 해. 아유. 그 다음에 구려의 별종이 소수의 의지에서 또 나라를 세웠대.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소수맥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예맥족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구려족의 선조는 누구냐? 예맥조선, 사라진. 네? 나라는 사라졌지.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은 주변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예맥족들이. 그래서 이 가원충이가 말하는 900년, 그러니까 구려족들이 한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있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예맥조선이 구려족이잖아. 그러면 예맥조선은 한나라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있었어. 에? 그래서 이 예맥조선이 나라를 연나라 사람이 유만히 나라를 세웠잖아. 응? 이 예맥조선 애들을 통합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따져본 거야. 가원충의 생각은. 그러면 900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원충의 말은 옛날에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있었던 위만 조선을 한나라가 무너뜨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던 거야. 아시겠죠? 가원충이란 놈은. 그러니까 900년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900년설의 중심 종족은 누구냐? 예맥족입니다. 구려족은 예맥족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지금 기록에 따르면 700년설이 맞죠? 근데 가원충이라는 놈은 900년설을 또 얘기했죠? 근데 또 800년설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 서기 670년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후계자 안승이라는 놈이 이제 신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책봉을 받습니다. 신라 왕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승의 태조 중모왕, 주몽을 말하는 거죠. 위풍이 청구에 떨쳤고 현도를 덮었다. 땅은 천리를 개척하였고 횟수는 장차 800년이나 되려 하였다. 아니 이 김부식은 또 뭐야 이거는 800년은.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요. 가원충은 한나라가 등극할 때 위만조선인 나라를 열었잖아. 예맥조선 족을 통합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가원충은. 그래서 900년을 한 거고, 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800년은 뭐냐면, 그 위만 조선이 기원전 108년도에 멸망을 했잖아. 그때부터 따진 거야. 아시겠죠? 엉망이야, 이씨. 아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900년이든 800년이든 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고구려의 주체, 그 종족인 구려족의 어떤 전신인 예맥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모든 계산은. 아시겠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원충의 말은 잘못된 분석이야.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해.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냐면, 예맥조선족을 쳐버리고 거기다가 부여족을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맥조선 오랑캐를 쳐버려야 돼. 응? 부여족을 갖다 집어 대입을 시키면 900년 설은 맞아. 고구려 900년 설은. 왜 그러냐면요,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 화식열전에 보면 연나라가 있을 때 북쪽으로 오한, 부여가 있었다. 와, 오한족이 있고 그 동쪽으로 부여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연나라, 이거니까 부여는 북동쪽에 있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연나라하고 가장 가까웠던 나라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연나라 동쪽으로 예맥조선이 있었대잖아. 이때가 언제냐면 위만이 나라를 세우기 전이야.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들어섰을 때 얘기지. 그러면 기원전 한 2세기일 거란 말이야. 그때 예맥족 오랑캐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어. 에?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부여족인 거야. 근데 이놈들은 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놨어. 참.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부여와 그 다음에 이 중국놈들 사이에 어떤 종족이 있었냐면 예맥조선도 있었고 부귀족들도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선비족이 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여에 대해서 이 중국놈들이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역사가 오래된 이 부여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거 딱 하나만 봐도 알잖아. 예맥조선은 어디에 위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나 동쪽으로부터 대능하 이남, 거기 있던 애들이 예맥족이야. 그렇다면 가원충이가 말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보자면 위치는, 이 예맥족들의 위치는 요하 동쪽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 틀린 말이지. 이 예맥족들은 요하 동쪽에 있질 않았다는 겁니다. 잘해야 요하 서쪽이에요. 그러면 요하 동쪽에 가원충이 생각하는 종족 구려족은 요하 동쪽에 있질 않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로 부여족이 있었던 거야. 부여족.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여족을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도에 이제 이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사군을 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맥쪽 북동쪽으로 부여가 있었어. 근데 한나라가 이 예맥쪽을 격파를 시키고 그 자리에 사군을 설치했어. 그러면 어떤 기록이 나와야 돼? 부여에 대한 기록이 나와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 한나라와 부여 사이에 있었던 종족을 격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부여하고 접촉이 가능하잖아.
그럼 나와줘야지. 4군을 뒀다면. 안 나옵니다. 기원전 82년도 그 4군 중에 하나인 진범군이 혁파됩니다. 제가 방송한 적 있죠? 진범군은 누구 때문에 혁파가 됐냐? 바로 부귀족 때문에 혁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75년입니다. 한나라 소제 때요. 정월에 군국의 도용을 받은 제수들을 모집해가지고 요동에 현토성을 쌓게 했다? 와. 자, 보세요. 한서지리지에서는 현도군이 생긴 것은 기원전 107년이라 그랬어. 잘못된 거야. 자, 기원전 75년 이때야 이래서 현도가 생긴 거야. 제가 방송한 적 있잖아요. 이때 현토성을 싼 곳은 어디냐? 과거의 임등군 자리. 4군 중에 하나인 진번, 임둔, 낭랑, 현도잖아요. 4군이. 그 중에 임등군이 있었던 자리에 성을 쌓고 현도군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부여가 안 나와. 자, 이제 현도를 쌌어. 현도군을. 그러면 현도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태수를 임명을 해야지. 근데 언제 임명을 하냐면 기원전 66년에나 겨우 임명을 합니다. 가군이라는 애를 현도태수에 제수를 합니다. 근데 갔을까요? 가군이가? 모반한 사실이 발각되어 자살하였다? 태수로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한서에 부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 부여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었는데 이렇단 말이야. 중국 사서는 뭐 잘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자고요. 어쨌든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도에 예맥족들을 격파시킬 때 그때 부여의 상. 그때 당시 왕은 제가 볼 때는 헤브루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몽이 기원전 57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화가 해모수를 격파시키고 북부여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 해모수의 왕비였던 유화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화가 임신한 상태야. 주몽을. 그러니까 그때란 말이야. 금화하고 해모수가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는데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기원전 57년에 출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헤브루 왕이 부여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었대잖아. 그래가지고 금빛 어떤 호수에서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거두어 길러서 이름을 금화라고 했답니다. 걔가 이제 성장하자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금화를 태자로 삼았을 때, 그때 해모수가 등장을 했고, 이 헤브루 왕이 동쪽으로 도망간 거야. 아시겠죠? 그때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면 금화가 태자가 된 시기는 기원전 59년에서 58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부여왕 헤브루가 늙었대잖아. 물론 기록에는 헤브루가 언제 왕이 됐는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추를 하자면 적어도 헤브루가 왕이 된 시기는 기원전 100년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예맥 쪽을 격파를 시킬 때 부여의 왕은 헤브로 왕이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가원충이가 분석을 한 구려족이 한나라 이전부터 있었다. 지금의 요화 동쪽에. 이 말은 거짓불행이라는 거.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부여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부여의 왕이 해모수였어요.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야.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잖아. 인과관계가 있잖아. 자, 보세요. 부여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잘 보세요. 그 옛 도읍지 북부여에서, 그러니까 헤브로 왕이 동쪽으로 도망갈 때를 얘기하는 거.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스스로 천재의 아들. 와, 이게 중요합니다. 천재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뭡니까? 하늘신을 말하는 거야. 하늘. 어? 부여의 왕이 되려면 하늘의 명령을 받아야만 돼. 그래야 부여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재의 아들이야. 이 말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해모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헤브로 왕이 도망간 거잖아. 그리고 이 해모스가 북부여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해모스 왕의 모습을 나타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에 보면 해모스는 머리에는 조우의 간을 썼대잖아. 와, 조우의 간 뭡니까? 새 깃털을 단 겁니다. 새는 뭡니까? 새 신가의 대리자예요. 신가의 대리자. 그렇다면 조우의 간을 썼다. 해모스 왕이. 나는 신의 대리자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 옛날 시조 추모왕이 고구려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모왕은 북부에서 나왔다? 당연하죠. 해모스 왕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재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부여에서는 천재의 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해모스가 헤브로 왕을 쫓아내고 북부여의 왕이 됐단 말이야. 그 아들이 누구야? 주몽이잖아, 주몽. 에? 해모스는 하늘의 어떤 명령을 받고 부여의 왕이 됐어. 그 아들이 주몽이야. 근데 이 주몽이 다시 고구려라는 나라를 열었어. 근데 그 명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은 해모스의 아들이라는 거야, 명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천재,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됐어. 그렇다면 나도 그 하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곧 하늘의 명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라를 연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국지 위지동의정 고구려 전에 보면, 자, 고구려의 원료는 누군가 명확히 나옵니다. 별도가, 그러니까 가원충이가 얘기했던 고구려의 전신은 예맥족, 구려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동의의 옛말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고 언어도 똑같다? 부여나 고구려나 똑같은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의 전신은 부여야 과거부터 하나의 집안이었던 거야. 부여족이었던 거야. 모두 요화 동쪽에 있었던 종족은 부여 종족들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몽이 이제 졸본천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이제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나라를 열었대. 고구려라고. 그리고 고를 성씨로 삼았대잖아. 근데 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삼국사기 그 기록에 보면 다른 가설을 써놨어요. 근데 그 다른 가설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뭐냐면 다른 설로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사위로 삼은 거야. 이 졸본 부여 왕이 주몽을 사위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이 졸본 부여 왕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졸본 부여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설이 맞아요. 근데 이때 졸본이라고 하지 않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졸본 부여라고 했습니다. 부여의 한 갈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원충이가 얘기한 900년 설 고구려 역사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가원충이가 분석해낸 그 구려족의 그 전신인 예맥족이 아니고 900년설의 중심 종족은 누구냐? 바로 부여라는 겁니다. 그 부여의 갈래가 고구려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고구려 900년설 이것이 맞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